처음에는 그냥 탁구를 좀 더 재밌게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랭킹전이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서 이름은 김동현. 최우석, 윤지윤, 김한결이고요. 허남준이라고 합니다. 박수정, 박기선. 배재영, 김지현이고요. 김대현입니다. 탁구를 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탁구 칠 상대를 매칭시켜주고 그 다음에 매칭한 상대랑의 결과를 통해서 랭킹을 매겨주는 안녕하세요. 저는 자백, 하킴, 동혁. 제이팡이고요. 키박. 엔허 지휴킴, 지윤, 백킴이라고 하고요. 우채입니다. 뼈대 기획부터 백엔드 개발 전체를 전반적으로 담당했고요. 저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기획이랑 와이어 프레임, 뭐 디자인도 하고 백엔드 파트에서 클라우드 서버 구축이랑 원격 데이터 프론트엔드 쪽에서 디자인도 조금 맡고 있고 팀원들을 많이 부려 삶아먹고 피곤하게 다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커피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도 함께. 네.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를 거쳐서 API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화면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기능들이 다 이제 정의가 되면은 백에서는 그 기능들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요. 프론트에서는 디자인을 설계를 합니다. 그 기능에 맞는 페이지와 디자인을 설계를 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API를 설계를 해요. 그 양쪽의 백과 프론트가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구현했던 API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많이 사용하게 될 줄 모르고 이제 각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를 맡은 사람이 알아서 모달을 만들고 그 모달을 각자 관리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달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 모달을 하나로 합쳐서 모달을 분배해주는 그런 코드를 만들기 위한 이슈가 있었어요. 한 30개가 넘는 파일을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많은 코드를 이해를 하고 에러를 잡아내고 그 에러에 맞는 코드 메시지들을 다 정리하는 게 아마 가장 힘든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2일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API를 완성도 있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을 한 달 반 정도 10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다 같이 처음에 이제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설계를 몇 번 갈아엎었어요. 이렇게 설계를 갈아엎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서비스 구현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신의 얘기를 이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회의가 자꾸 늘어진 거죠. 거기서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회의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와서 회의가 다 너무 길어진다. 조금 정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엔드 팀 같은 경우에는 동영님이랑 남준님 그리고 지현님, 재영님 해가지고 원래 42바이트라는 사이트를 기획하게 됐었는데 설명회를 진행하고 나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론트 쪽은 저는 원래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서 같이 해보겠냐는 제의를 좀 받았고 수제이팡님도 이제 스카우트 느낌으로 이제 같은 팀이 돼서 총 1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회의는 이제 큰 문제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제 언제 회의하자 얘기를 해서 항상 모든 팀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하면서 거기에 근거를 좀 뒷받쳐주는 내용들을 토대로 끝까지 얘기해요. 끝까지 서로의 의견을 어필하다가 이제 만약에 둘이 충돌이 났으면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서 좀 다수결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끼리 사이가 되게 제 생각엔 좋아요. 프로젝트가 처음이고 처음부터 그냥 계속 설렜었거든요. 서운한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했었는데 좀
술자리 몇 번 갔고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맨날 붙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거든요.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거 외에도 좋은 친구가 이제 9명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나니까 제야의 탁구 고수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원래 알던 분들이 이 서비스 개발해줘서 너무 재밌게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게 백엔드는 개발 과정에서 사실 결과물을 보기가 조금은 프론트에 비해서 어려워요. 저희가 처음으로 프론트와 합칠 때까지 제대로 된 뭔가 뿌듯한 결과물이 없었는데 딱 그거 처음 봤을 때 여태 받았던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렸었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진짜 잘했다. 우리 너무 잘했다. 우리 너무 서로가 잘했다. 박수 치면서 맞아요. 우리 너무 잘했다. 약간 인정받은 기분? 약간 기분 맞아요. 기분 좋으면서 약간 자존감 좀 멘토님이 올라가고 보기에도 맞아. 우리가 열심히 했구나. 맞아. 잘했다는 덕담까지 해주셔서 이때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모든 힘든 점 그런 것들 좀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현직자분들 만나볼 기회도 별로 없고 그분들 앞에서 저희가 한 거를 보여드릴 기회는 더더욱 없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따뜻하게 바라봐 주셔서 기뻤어요. 저희 팀이 대부분이 비전공자인데 현직자분들이 좀 놀라신 걸 보고 우리 팀이 역량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라고 느꼈어요. 너무 어려운 걸 나에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현직자분께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와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조금 차이다. 그 조금만 따라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응원이 되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계속 만나서 같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떠한 얘기할 내용이나 뭐 수영상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코드 리뷰를 받을 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 코드 리뷰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리뷰를 했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구현하느라 바빠서 문서화를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탄탄하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도 다 담아서 그렇게 문서화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못된 동료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현직자분들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의견 대립이나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될 때 강단 있는 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험이 저희가 5년 혹은 10년 지난 이후에 어엿한 1인분의 개발자가 되었을 때 되게 큰 걸음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자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할 때 정말 큰 원동력이 될 추억인 것 같습니다. 사이서울 들어오기 직전에 책을 조금 보고 가야겠다라고 들어서 책을 혼자 보려고 했는데 되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일단 공부할 때는 교수님이라는 해답지? 뭔가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좀 그쪽에 의존을 하게 되는 느낌이었는데 다시미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오로지 동료들과 저 자신으로만 해답을 찾아야 하다 보니까 저의 정신에 좀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하킴님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진짜 못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거를 한 대여섯 번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만 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가르쳐주고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면서 감동도 좀 했고 알려준 걸 듣기만 했을 때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알려주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하게 되고 A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함께하는 동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도움을 받고 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말해줄 때 안 들리거든요. 나중에 보면 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받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나면 제 코드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이해하고 제가 놓친 부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 리뷰라는 것 자체가 동료 개발자들끼리 서로 자신의 코드를 설명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소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스스로 공부를 했던 거를 머릿속으로만 저장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꺼내려고 할 때 그 순간이 휘발돼 버려서 코드 리뷰는 성장인 것 같아요. 아예 새로운 분들의 다른 생각에서 나온 방식들의 코드를 많이 보고 그분들이 이제 직접 고쳐주시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 약간 코딩적인 견문 같은 것도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코드 리뷰는 정체성이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인 것 같아요. 애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하기 싫고 너무 귀찮고 온몸이 약간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근데 하면은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하지 않아도 나한테 꼭 필요하고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코드 리뷰는 동기화이다. 저한테 코드 리뷰란 책임감으로부터 나오는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책임감을 가진 개발자라면 자기 코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줘야 되고 그 시선을 가지고 동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혼자서 되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함께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지향하는 좋은 코드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코드, 누가 보아도 효율적인 코드, 더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코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혼자만의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들이 모여서 코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런 다면적인 관점들이 충돌하고 또 병합되는 과정에서 좋은 코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거치지 않고 성장을 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속도적인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리뷰를 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생기고 혹은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그런 시야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드 리뷰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 프로젝트가 완성도 있게 나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는 하나의 큰 과정 중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흡수가 아니라 서로 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서로에게 배우는 피어투피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 서울에서는 동료 학습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코드 리뷰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공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던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이런 형태에 있는 산업혁명 시대에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게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IT 시대는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코드 리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 코드 리뷰를 하는 새내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정답을 찾아 나가는 뭔가 자기가 모르는데 시도조차 안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조차 남의 설명을 듣고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상대방이 무조건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는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드에 대해서 서로 더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덕트를 내기 위한 과정인 거지. 같은 의견을 말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여지는 그게 다르잖아요.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이서울 들어와서 코드 리뷰 어느 정도 해보고 별거 아닌데 조금 우쭐하는 마음이 언젠가부터 생겨가지고 코드 리뷰를 할 때 남의 코드 중에 실수한 게 뭔지를 막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뭔가 내가 이 코드 뒤에 어떤 맥락들을 숨겨놓고 상대 보고 알아맞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코드 리뷰를 하기 최대한 편하게 그 환경을 갖추는 것, 그 맥락을 같이 드러내는 것들이 저는 코드 리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발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코드 리뷰, 근데 먼저 그걸 개발한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서 스스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언어가 발전하듯이 내 코드도 함께 발전하도록. 저는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있어서 코드 리뷰가 무조건 있는 대로 가서 좀 더 내가 불편해도 더 좋은 개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